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 판사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부는 그 판사가 과연 그 특권 의식이나 뭐 귀족 의식, 엘리트 의식 이런 걸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2부는 그 임용이라든지 승진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 그리고 3부는 그러면 이제 판사를 그만두고 이 전관 예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 제가 이제 판사님들이라든지 판사를 하시고 난 변호사분들을 인터뷰를 하려고 하니까 이분들이 좀 이렇게 되게 좀 이렇게 주저하는 게 되게 많습니다. 왜냐면 자기가 있던 조직에 대해서 말하기 쉽지가 않고, 그리고 이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판사 이미지가 워낙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드라마라든지 영화에 보면 그 판사분들은 뭔가 되게 귀족적이고 고압적이면서도 동시에 우아하게 지내는 이런 사람은 나옵니다. 그래서 뭔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선민의식이라든지 뭐 엘리트의식 뭐 이런 거에 쩔어 있는 이런 사람처럼 보이는데, 제가 이제 거의 한 5년 동안 대법원에서 같이 판사님들과 같이 일도 해보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이제 제가 다른 부처에 있는 공무원과 일을 해보면 사실 판사님들이 그렇게까지 심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공무원하고 거의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미지에서 이제 그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일을 많이 해보면 어떤 일이냐면, 이제 저는 이제 프로젝트를 외부 그러니까 부처 공무원과 일을 많이 해보는데, 제일 많이 이렇게 경험한 것 중에 가장 고압적, 위압적 이런 게, 물론 이제 제 주관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뭐 절대 객관하면 안 되고 그냥 인상만 설명드린 건데, 제가 같이 일을 해보면 그 청와대 행정관, 그 청와대 행정관이라는 게 있는데, 보통 그 공무원 직급으로 뭐 7급, 5급, 6급 이렇게 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 일을 해보면 제일 고압적입니다. 그래서 고압적이보다는 니들이 우리가 누군지 알아? 하는 게 약간 그게 있어서, 그분들은 명함을 줘도 그 명함에 이렇게 잘 안 써 있습니다. 그냥 청와대가 크게 써 있고, 이렇게 그 이름 써 있고, 번호도 핸드폰 번호 절대 안 적혀 있고, 그 다음에 그냥 그 사무실 번호만 적혀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국정원 분들도 국정원 분들은 명함에 국정원이라고 절대 안 써 있습니다. 다른 명함으로 써 있는데, 무슨 이렇게 뭐 하여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딴 이름으로 써 있는데, 그분들은 되게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검찰 중에 높은 분들, 그분들도 약간 그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부 공무원 중에 뭐 4급 서기관이라든지 그보다 높으신 고위공무원, 그 다음에 이제 판사님들. 이 정도가, 판사님들이 사실 공무원 중에서는 그나마 제일 덜 권위적이고 덜 이렇게 제일 이렇게 합리적인 면에서, 물론 이제 그걸 들은 뭐 검찰이나 뭐 국정원이나 이런 분들은 뭐 썩 좋아하시는 않겠지만, 제가 같이 일을 해보면 이제 그렇다는 내용이고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판사들은 되게 엘리트 의식이라든지 선민 의식 뭐 이런 게 있지 않냐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판사분들이 법원 조직법에 그 판사 정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판사분들이 한 3,000명 이렇게 돼 있는데, 판사분들은 대부분 다 일반,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공무원, 이게 일반적인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판사분들을 하시면, 이제 판사 하시면 주로 이제 그 사모님들, 그 부인 이렇게 계시면 대부분 동네방네 우리 남편이 판사예요, 절대 이거 안 합니다. 가서 그냥 우리 남편 공무원이에요 라고 하고, 외부 모임 뭐 동창회 이런 데 절대 안 나가십니다. 왜냐면 나가면 이 뭐 나중에 뭐 정관 예우나 뭐 판사 승진 설명을 드리겠지만, 워낙 부탁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외부 사람들은 사실 판사라는 사실을 모르게 행동을 많이 하신다. 그래서 저 아는 어떤 판사님 그 사모님은 외부 활동 거의 안 하시고 하루 종일 헬스클럽 가서 운동 하시는 분도 계시고, 거의 남들한테는 이런 일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그냥 공무원이다라고 보통 말씀을 하시고, 외부와의 거의 접촉을 끊고 거의 수도승 이런 식으로 사실 사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주위에 뭐 판사라고 하는 분들 이름은 알지 실제 그분들하고 말해본 이유가 없는 게, 그분들이 가급적이면 외부하고 접촉을 사실 끊고 삽니다. 그래도 이제 어떤 약간 딴 얘기인데, 예전에 어떤 일이냐면, 사람들이 이제 그 직업에 대한 환상 이런 게 있으니까, 예전에는 그 외무 공무원이 보통, 지금은 외무고시가 없고 국립외교원에서 따로 시험을 선발하는데,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외무고시에 붙으면 나중에 그 대사가 돼서 보통 대사가 되면 각 나라의 그 창립기념일, 아니라 그 건국기념일 이런 거에 파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대사관마다 다 파티를 하면, 그래서 사람들 생각에는 야, 대사가 되면 외교관이 되면 맨날 파티가 가겠다고 생각을 해서, 예전에는 웃긴 얘기로 이제 외교관한테 시집을 간 미스 코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스 코리아 출신이다 그러면 맨날 파티하겠네라고 막상 시집을 갔더니, 그 5급 외교 공무원이 하는 일이라고는 이제 가서 뭐 김치 담그고 뭐 이런 거 했다 하는 뭐 이렇게 말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 판사님들이 이게 권한을 막 이렇게 부리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왜 이렇게 됐냐면, 예전에 그 1960년대에는 고등고시 사법과 고등고시
행정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등고시 사법과나 행정과는 붙으면 그 당시에는 한 20명, 30명 이거밖에 안 붙었기 때문에 고등고시 사법과를 붙으면 거의 그 시장 아니면 도지사 이런 분들이 와 축하 인사를 하고 플랜카드를 하고 거의 가문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치면 예전에 완전 과거 시험에서 장원급제한 느낌, 그 다음에 이제 암행어사가 된 느낌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사람들 이미지에는 1960년대 그 이미지가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그래서 1960년대에는 이 사법시험 붙었다 하는 거는 거의 온 동네방네 자랑할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지금은 안 그렇지만 행정고시 5급만 돼도 그 당시에는 거의 5급 되고 4급 되면 4급이 거의 군수나 이런 거 돼서 나이가 한 20에 붙으면 30살에 뭐 군수 아니면 35살 도지사 이런 거를 하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고건 국무총리 분도 보면 35살에 도지사가 되시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과거에는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이미지가 남아가지고 이제 권력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고 사실 그 당시만 해도 60년대 70년대만 해도 그 당시에는 차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관용차, 뭐 지프 이런 걸 타고 다니고 이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우아해지는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의 이제 고등법원 부장판사 나중에 또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고등법원 부장판사님은 그 차가 나옵니다. 기사랑 차가 나오는데 일반 판사님들은 이제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근데 예전 생각만 하고 약간 그런 게 있어서 약간 뭐가 기족적이거나 뭐가 되게 고위공무원이라 생각하시는데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사님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뭐 권력을 휘두른다 이런 건 없습니다. 사실 이제 엘리트 의식이나 선민 의식은 남 선발됐다는 의식인데 사실 그런 게 없다고는 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그분들도 나름 다 이렇게 시험도 통과하시고 경쟁을 통과해 되신 분들인데 그래서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게 나쁜 방향으로 내 권력을 휘두르겠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약간 이런 느낌을 사실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일을 할 때도 보면 그 기록을 되게 꼼꼼히 봅니다. 꼼꼼히. 그래서 내 기록 하나에 다른 사람의 인생이 달렸다. 그리고 이제 내가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나라 법이 달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설렁설렁 보지도 않고 하나하나 되게 열심히 보십니다. 그래서 이제 과로로 이제 순직하시는 뭐 판사님도 계신 이유가 저는 보면 이해가 다 되는 게 특히 여자 판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집안일을 돌봐야 되고 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워낙 그 경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아한 직업은 사실 절대 아니고 만약 되면 그 판사라는 직업은 명예스럽고 영광스럽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힘이 든 이런 직업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마지막으로 이제 우스갯소리 하나 하면 예전에 그 법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한 몇 년 전에 그 중국에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중국에 법원하고 법원끼리 이제 그 서로 이제 그 교류를 해 왔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그 김정일 그 분이 저기 베트남이랑 이런 갈 때 한 것처럼 중국에서는 높은 사람이 뜨면 거의 모든 그 길을 다 막아버린다면 교통 통제를 해가지고 그때 이제 그 법원장님이 그때 중국 갔더니 모든 길을 다 막아가지고 자기 차만 지나가게 아예 교통 경찰 관제를 했었다. 우리나라 거의 80년대 그 전두환 대통령 있을 때 그때가 그런 게 있었는데 거의 그런 식으로 해주고 시장을 갔다 구경을 갔더니 거의 중국의 뭐 공안이나 이런 직원들이 그 시장에 있는 시장통에 있는 모든 노점상들을 싹 다 뭐 발로 차면서 뭐 물건 없애버리면서 우리가 예전에 보면 무슨 영화에서 보면 무슨 뭐 원님 당하는 이런 것처럼 거의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다 없앤다기보다는 이렇게 비키게 하고 이렇게 구경시켰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거꾸로 이제 중국에 있는 분이 한국에 이제 오려고 하니까 걱정이 한국은 절대 그렇게 못하는데 한국에서 시장에서 이렇게 노점상분들 비키라고 했다면 큰일 날 거고 교통 통제 그 법원 뭐 판사가 지나가는데 교통 통제한다 이거는 거의 뭐 거의 신문에 날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라고 막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중국은 예전에 우리가 아주 예전에 했던 일처럼 이제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지만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뭐 선진화되고 모든 게 다 이제 투명하기 때문에 절대 판사가 뭐 권력을 뭐 휘두른다거나 이런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판사님 뭐 특권 의식이라든지 선민 의식 이게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뭐 다른 엄청난 게 뭐 청와대라든지 이런 데에 비하면 사실 뭐 그냥 공무원으로서 되게 하루하루의 직분을 성실하게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